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3,000톤급 잠수함이죠. 도산 안창호함. 그 도산 안창호함을 완전히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쫄리냐? 겁나냐? 그 이유 한번 알아보겠고요. 미국이, 미 해군이 완전히 그냥 전 세계 바다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배하려든지 과거 카스피해의 괴물이라고 했던 에크라노플란 그런 위그선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보겠습니다. 미국이 미래전 수행 양상 자체를 바꿔버리기 위한 차세대 무기체계 개념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카스피해의 괴물 에크라노플란이 미국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개발국 다르파가 수상 이착함은 물론 일반 항공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위그선과 같은 차세대 플랫폼 개발을 위해 업계에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8월 19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발행된 RFI에 따르면 다르파는 선박보다 훨씬 빠르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존의 해상 기반 항공기보다 높은 페이로드를 가지는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 플랫폼은 100톤 이상의 물자 탑재량을 가져야 하며 일반 활주로와 수상에서 자유롭게 뜨고 내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전 반경도 대단히 길고 전천후 작전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다르파는 이런 플랫폼이 미래 원정 전진 기지작전 EABO 개념, 분산 해상작전 즉 DMO, 전투 수색 및 구조 즉 CSAR, 대량 전사상자 처리, 상륙작전 또 북극 순찰 등 다양한 해상작전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이런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플랫폼은 위그선의 형태에 가장 가깝다고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다르파의 요구사항은 냉전 시절 소련이 만들었던 에크라노플란의 수직 이착륙과 전천후 비행 능력을 부여한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단히 까다롭겠지만 이런 플랫폼이 개발되면 미래 전장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 마치 SF 영화 같은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런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수직이 착륙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위그선처럼 완전히 아주 빠른 속도로 적어도 해면 밀착 비행을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지상 활주로에서도 뜰 수 있고 수상에서도 뜰 수 있고 수상에서 착륙할 수도 있고 수직이 착륙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과거 이제 냉전 시대 때 내해죠. 중앙아시아의 내해 카스피해. 그 카스피해 이게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에크라노플란. 카스피해의 괴물이라고 하는 에크라노플란. 물론 뭐 실전 배치 광속 그냥 삭제해버리고 그냥 뭐 방치해뒀다가 최근에 이걸 카스피해 연안에서 관광지로 쓰겠다고 이동해서 그것도 이동할 때 비행했어요. 이동해서 지금 뭐 개조공사, 관광지로 개조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투에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개념에다가 이게 바로 에크라노플란인데 순항 속도가 해면 밀착 비행을 하는데 배입니다, 배. 그런데 순항 속도가 무려 시속 550km, 최대 속도가 600에서 700k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동체 위에다가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이게 배니까 함대함이죠. 함대함 미사일 6발 이렇게 장착한 게 이제 에크라노플란인데 여기에다가 수직 이착륙 기능까지 탑재한다. 여기는 뭐 배니까 지상 활주는 안 되는데 여기 또 미 해군은 지상 활주까지 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물자 수송하고 상륙 작전할 때 인원 수송하고 그리고 또 달리면서 미사일 캐리어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빠른 또 덩치 큰 이런 수직이 착륙, 해면 밀착 비행 항공기도 아니죠. 배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앞으로 바다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또 이걸 대항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있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아주 빠르게 달려와서 미사일을 쏴버리고 빠져버리고 이야 정말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취역을 놓고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가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최근 인도의 P751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동급 잠수함이 수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악담으로 도배된 기사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3,000톤급 재래식 탄도미사일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해서 한국은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8번째 국가가 되었지만 이 잠수함이 수출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저주 섞인 기사가 중국 공산당 관영 환구시보에 19일 게재됐습니다. 매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서 도산 안창호함은 AIP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정숙성도 좋으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다 라면서 그렇지만 이 잠수함의 국산화율은 약 70%에 불과하고 핵심 기술의 20% 이상은 해외에서 수입해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유사 잠수함을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미래의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현재 인도에서 6척 규모의 잠수함 2차 발주를 놓고 독일, 프랑스, 러시아와 경쟁하고 있다 라면서도 한국은 핵심 기술을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한국이 결코 유리하지 않으며 잠수함 판매를 통해 방산 수출을 늘리려는 한국의 시도도 실현 불가능한 꿈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는 도산 안창호의 핵심 기술 30%가 수입인데 주로 정보기술, 전력 및 무기 통제 등의 수입산 장비가 집중되었으며 한국은 이런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등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도산 안창호급은 한화가 개발한 완전 국산화 전투체계인 네발 실드 ICMS를 탑재하고 있고 전력 및 추진 계통, 무기 통제 모두 국산 무기 사용을 위해 국산화되어 있어서 SUT 어뢰와 하푼 등 일부 무장 체계와 부품을 제외하면 핵심 기술은 거의 대부분 국산화된 잠수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구시보는 기사 여러 부분에서 한국 잠수함의 핵심 기술은 타국이 보유하고 있어 수출이 안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구닥다리 스탈린 기관으로 AIP 잠수함 가운데 가장 소음이 크고 자망 심도도 안 나오는 잠수함을 외국에 사기를 치거나 반강제로 판매하는 나라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했죠.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타당성 연구라는 연구 영역을 수행할 때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이 도산 안창호함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 그걸 이제 실제로 봤고 그때 이제 탄도미사일 들어가는 VLS 이렇게 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했었는데 이게 진수되고 이제 해군에 취역했다, 전력화됐다라고 하니까 참 뿌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방사청이 밝힌 대로라면 국산화율이 76% 그리고 여기 핵심 체계인 엔진 그리고 배터리하고 이게 이제 AIP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배터리 등 주요 추진 체계, 소나 같은 탐지 체계 그리고 이 무장 발사하는 이 통제하는 이 전투 시스템, 전투 체계 이거 전부 국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핵심 부분은 전부 국산화되어 있고 그다지 주요하지 않은 부분들 굳이 국산화할 이유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수입했습니다. 굳이 그런 것까지 국산화 다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중국이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왜 악담을 퍼붓냐? 이 도산 안창호 함하고 비슷한 스펙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잠수함 사업에 지금 뛰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독일 등과 경쟁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상대가 안 될 것 같고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가 조금 유리하겠죠. 왜냐 1차 사업을 프랑스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엄청난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이런 능력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유일하게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이런 초유의 잠수함이니까 그런 면에서 인도가 플러스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가 왜 이렇게 한국을 악담하냐 중국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도의 잠수함 사업을 봤을 때 이 도산 안창호급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중국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프랑스가 판매하고자 하는 잠수함이나 독일의 1, 2급 개량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프랑스의 스콜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이게 더 센 것 같다. 또 더 조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인도에게 판매되지 못하도록 지금 죄를 뿌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중국은 이 디젤 잠수함 중에서 위안급이라는 중국 나름대로 최신형 잠수함이 있는데 그게 AIP입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처럼 AIP고 덩치도 마찬가지로 한 3,000톤급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위안급의 AIP는 스털링 기관입니다. 과거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 최종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스털링 기관인데 이 스털링이 얼마나 허접한 기관인가 하면은 이 배터리는 뭐 아주 깊숙이 얼마든지 들어가도 되죠. 근데 스털링 AIP는 이 기관의 특성 때문에 200m 이하로는 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잠수함이 200m 이하로 자망하지 못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게 뭐 지금 196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자망 능력 떨어지고 또 중국제의 특성 소음이 시끄럽고 핵 잠수함은 더 시끄럽고 그런데 이렇게 조용하고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다. 그 말은 겁나니까 쫄리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인도의 이번 사업 제안 요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 해줄 것. 그러면 대우가 기술 이전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 사업에 지금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수술도 못할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붓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산 안창호가 무섭다. 인도가 되면은 정말 뭐 인도양에서 도산 안창호하고 동급 때문에 중국 잠수함들이 꼼짝도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대우조선 해양이 인도에 보란듯이 삼선도급 잠수함 6척 수출해서 인도양에서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들 잠수함들 벌벌 떨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쫄리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